우리들의 시선으로부터 사회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사 디렉터스 컷.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김영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장재준입니다. 어느덧 너무나 덥고 비도 많이 왔던 이번 여름이 다 지나갔습니다. 벌써 9월이 끝나가네요. 네, 이번 여름은 정말 너무 더웠어요. 그리고 유독 비도 많이 온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폭우로 인해서 큰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특히 강남 지역 일대에는 침수로 인해서 더욱 많은 피해를 봤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엔 태풍이 와서 공과대학 축제도 일부 취소됐던 기억도 있네요. 이번 여름은 특히 기후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사 디렉터스 컷에서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아나운서님은 날씨, 기후와 기상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날씨는 뭔가 단기적이고 기후는 장기적인가? 기상은 잘 모르겠네요. 네, 어느 정도 맞추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용어는 비슷하지만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날씨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기온, 바람, 비 등의 대기 상태를 말합니다. 기상은 이것의 일주일, 한 달 정도의 집합을 의미하고요. 하지만 기후는 조금 다릅니다. 기후는 수십 년 동안 한 지역의 날씨를 평균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보통 지구의 기분은 기상, 지구의 성격은 기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쳐서 날씨가 조금씩 변화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올해 유독 비도 많이 오고 특히나 더웠던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지구의 연평균 온도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연 강수량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니 이번 여름이 기후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여름은 실제로 관측치도 엄청났어요. 특히 지난 8월 9일에 내린 비는 시간당 최대 137mm라는 엄청난 물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더위도 사상 처음 6월 열대야가 관측되고 7월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3에서 6도가량 높은 역대급 더위였습니다. 네, 또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여름 폭염과 폭우에 대해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동안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폭염이 이어지는 것도 기후변화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 전역에는 기록적인 폭염이 관찰됐고 영국의 34개 지역이 이전 최고 기온인 38.7도를 넘어섰고 섭씨 42도를 넘긴 프랑스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19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소나무 숲이 소실됐습니다. 우리나라만 폭염과 폭우의 피해를 본 줄 알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올해 상당히 힘들었겠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후변화에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정부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마이너스 0.5%포인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같은 수치에서 2%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2021년 UN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2030년까지 40%포인트로 감축하겠다는 강력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해 기후 안심국가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6차 IPCC 평가보고서에 기반을 두어 기후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혹시 제6차 IPCC 평가보고서가 뭔가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뜻하고 이곳에서 기후변화의 과학적 영향을 정리한 것을 평가보고서라고 합니다. 즉, 이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길라잡이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는 이러한 보고서와 UN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그린 캠퍼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의 온실가스 발생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을 바로 그린 캠퍼스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특히 2045년까지 캠퍼스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탄소 중립 선언을 해서 화제가 됐죠. 조금은 뜬금없지만 저는 봄이나 여름 나뭇잎이 무성할 때 우리 캠퍼스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특성도 모두 녹지 확보를 위해 진행한 그린 캠퍼스 사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에브리타임과 같은 학생 커뮤니티에서 우리 학교의 그린 캠퍼스 사업에 약간 불만을 가진 학우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우리 학교가 그린 캠퍼스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의 불만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봄이 무색할 정도로 더위가 일찍 찾아왔는데도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해 냉방기 작동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에 대해 우리 학교는 냉난방 시설은 이용자의 위치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다며 정부의 권장 온도 기준으로 모든 건물을 운영하고 있고 또 행정실 등으로 연락하면 응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그린 캠퍼스 사업의 내용에 대해 교내 구성원과 수시로 공유할 계획이며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저도 봄에 강의를 수강할 때 너무나도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후변화를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구성원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도 이런 노력들을 해왔군요. 저도 기후변화를 가만히 지켜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혹시 대학생으로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대학생 기후행동 고려대 지부는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행동하고 공부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가을 축제에서도 그린워싱을 알리는 부스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캠페인과 활동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려 많은 사람들을 모아 국가와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단체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관심이 생기네요. 평범한 일상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물론 있죠. 소개드리기 전에 퀴즈를 한번 맞춰보세요. 이 병이 혹시 무슨 병으로 만들어진 것 같으세요? 종이요? 아닙니다. 사실 이 병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이용한 눈속임을 활용해 소비자의 혼란을 가져오는 마케팅을 그린워싱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니스프리가 해당 제품이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은 아닙니다. 이 병에는 기존 제품에 비해서 플라스틱을 절감했다는 문구도 써 있었고 플라스틱 분리배출 방법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적혀있는 문구 때문에 이 제품은 종이로 보이기 쉽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친환경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이 제품을 아무런 의심 없이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니스프리 측은 화장품 용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논의하기 위해 매월 지속가능 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일상에서 그린워싱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기업에 대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니스프리처럼 실수를 바탕으로 더 발전된 환경 친화적 행보를 약속하는 브랜드에게는 힘을 실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유명한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 의견을 형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면 내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는 것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캠페인이 되기 위한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첨언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데는 플랜 B가 없다고 하죠. 거대한 기후변화에 나조차 집어먹히기보단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부터 조금씩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지윤, 기자 장재준, 김영치였습니다.